금년부터 다시 시작한 자원봉사자들이 3팀 정도 남았어요. 한 달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고 토요일 날 한 팀, 또 2달에 한 번씩 오는 토요일 날 한 팀, 이렇게 한 팀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6, 7명. 그렇게 3팀이. 네네. 지역사회 주민인 거죠. 기관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한 팀은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작은 단체들 해서 통해서 온 거고, 거기를 통해서 오기보다도 동네 사람이 통해서 아 여기에 비전하우스 있다더라 해갖고 이제 오게 된 케이스고, 한 팀은 시청 통해서 어디를 자원봉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다행히 저희 쪽을 소개시켜 주셔갖고 2012년도에 연결이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못 오시다가 그때는 이제 후원만 좀 해주시다가 지금 다시 연결돼서 오시고 있고, 한 팀은 지역사회 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또 수요일에 오셔갖고 이제 시설 청소해 주시죠. 힘든 후드 같은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방에. 그거 할 줄 아시는 분이 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떼놓으면 그냥 힘으로 해주시는 거죠. 전문적인 영역에서 해주시면 좋죠. 정말 후드 업체에서 후드를 직접 떼갖고 안에도 청소해 주시고 떼서 필터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희가 직접 하다가 눈에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했던 경우도 생겼고, 자원봉사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견적을 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는데 4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하겠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한 번씩 그렇게 돈이 아니라 봉사를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락 주시면 뭐 1대1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제 혼자 오시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또 혼자 하시면 되고, 밖에서 하지 않아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1대1로 매칭해서 책 읽어줘도 되고,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아이들 학습도 가르쳐주면 되고, 뭐 해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일손은 항상 부족하다. 그럼요. 네. 할 건 많다. 저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인원이 많다면 시흥시 관내 관련돼 있는 다른 팀들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 달에 제주도를 가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아, 제주도를 가는데 봉사자들이랑 함께 가야 되니까. 그렇죠. 1대1로 매칭하거나 어떤 장애인들은 2대1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남아있는 장애인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자원봉사자들 같이 섭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죠.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가는 회비까지 내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지원이 되나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 그래요? 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우리가 봉사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내가 내 지분 다 내고 내 경비 다 대고 이렇게 갔다 하면, 지금은 저희가 다 경비 대주고 순수하게 사람만 모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사실 자원봉사면 당연히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비용 제가 다 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바뀌었군요, 그게. 그렇게 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안 오시죠. 네, 부담스러우니까 안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내주게 되면서 기관이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원을 이제 줄이는 거죠. 정말 지금처럼 같이 봉사활동 했던 우리 이런 중증 장애인들만 데리고 가게 되고, 이 장애인보다 조금 심한 장애인들은 자꾸 안 데리고 가버릇하게 되는 거죠. 휠체어를 밀게 되면 한 명이 1대1을 붙어야 되지만 이 장애인들은 저희가 2대1을 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비가 줄게 되는 거죠. 경비까지 다 이제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는 인원을 줄이게 되는 거죠. 과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내가 부담 다 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오케이죠. 당연히 오케이고. 네, 그럼요.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은 비용 같은 거는 이제 기관에서 내주고 진짜 노동 자원봉사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네요. 요즘에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교통뿐만 아니라 뭐 식비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 여행 경비가 저희가 다 지원해 주죠. 네네.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 경비 일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가 방법들은 대학생들,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실습 오는 대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습 기간에 하긴 했었는데, 이제 사회복지 하는 학생들도 점차적으로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안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주간보호 시설이나 좀 더 편한 쪽으로 봉사활동 가려고 하고, 이런 시설 쪽으로 실습처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봉사 중에서도 좀 더 편한 봉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있어 보이잖아요. 그 복지관이 내가 중증장애 거주시설 뭐 하는 곳이야? 잘 모르는 곳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복지관 이런 데로 많이 실습 나가고 봉사활동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은 손이 더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도 자꾸 줄고 실습생들도 대학생들이 많이 줄고 그런 반면 이제 성인 사회복지사들이 조금씩 오려고 하는 거죠. 성인분들이 좀 오게 되고. 근데 성인분들은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중에는 안 오고 토요일에 일요일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려고 하니까 아, 또 자격증 따는 거에 또 이게 네네 학생들은 주중에 오잖아요. 네. 성인들은 토요일에 일요일날 위주로 오려고 하죠. 주말에 더 그래도 좀 많이 오세요? 평일보다는? 근데 주말에는 저희가 또 지원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또 슈퍼비전 해줄 사람이 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거주 시설은. 저희 이제 막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저희가 상위에 떠 있더래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용인 장애인들의 얼굴도 좀 밝아 보였고 선생님 이렇게 쫙 봤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계속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으니까 어디에 쓰면 좋을까 했더니 그냥 어디에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목적 없는 그냥 순수하게 넣어준 거는 저희가 뭐 사실 물건 사거나 다 해도 되는데 그냥 그럼 저희가 전체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해갖고 1년 안에만 써달라고 요청을 와갖고 작년 10월 달에 장애인들 데리고 안성 바우더기 축제 한번 갔었고요. 12월 달에 김장 한번 나누기 해서 김장도 한번 나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돈으로 이번에 제주도 제가 장애인들하고 여기 비전하우스에 있는 장애인들 같이 연합해서 제주도 가죠. 개선됐으면 좋겠다든지 일반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미 뭐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뭐 절뚝발이 또 외팔이 막 이렇게 또 너무 하대하는 말로 뭐 병신 지금 이제 뭐 지적장애인 이렇게 안 좋은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계에서는 안 보이는 사람들을 시각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지체장애인 또는 뭐 하지장애인, 상지장애인 이렇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안 좋은 말을 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자 오셔갖고도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아우 그냥 장애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우란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체장애인이라 우리는 지적장애인 외에 장애우라고 표현했을 때는 너랑 나랑 친구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장애우란 표현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거고 그냥 장애인, 네, 그냥 지적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해서 구별해 주는 게 좋겠고 근데 아직도 책 같은 데 보면은 제대로 쓰지 못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년 장애인 날에 장애인 용어 올바르게 쓰자라는 거를 많이 신문에 내고 있어요.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용어를 올바르게 쓰자라고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죠. 예. 되게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연락 드릴 때부터 영상을 위해서 막 쥐어 짜내듯이 뭘 한다기보다는 진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근데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이게 사실 정말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할 게 많은데 하나 좀 감사했던 거는 이런 인식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건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우리가 자원봉사 지금 요청했을 때 오게끔 하는 이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인식의 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지를 않으면 시설에 대한 선입견이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뭐 내가 봉사하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네부터 시작하면서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렸는데 오는 순간 주춤하다가 아 와보니까 비장애인이랑 다를 바가 없네. 나랑 다를 바가 없네. 약간 다르네 정도. 완전 다른 애가 아니라 나랑 조금 다르네. 그렇게 하면서 인식이 변화되면서 한 번, 두 번 오면서 우리 장애인들이랑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나랑 정말 다르지 않네. 똑같네. 그냥 사람 사는 데가 여기는 여러 명이 같이 사는 집이고 나는 혼자 있는 거고 다를 바가 없네 하면서 친숙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면서 와서 내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얻어가는 게 내가 더 많았어요. 항상 그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먹먹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고 주춤거렸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몇 번, 몇 회기를 지나면서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이용인들이 뭐가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봉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내가 1대1로 서비스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요청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이제 친해진 다음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명절은 어려우니까 날을 정해서 1대1로 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밥을 같이 사 먹고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우리 친구가. 그렇게까지 연계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봉사가 될 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 또 혼자서 오시지 않잖아요. 아예 그쵸. 네. 보통은 좀 같이 오긴 하죠. 예.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그 같이 오는 사람이 인식이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돌아가서 비전하우스가 이렇다더라. 내가 가보니까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 잘못 알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런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뭐 지체장애인도 있었고 뇌병증도 있었고 조현장애도 있었고 장애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왔어. 내가 오늘 학습도 하고 왔어 라고 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많이 배워놓으면 이게 나의 미래로 바뀔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원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흥에 있는 희망 나누리에 와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